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로즈데이예요. 이름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미를 서로 선물하는 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름도 모를 기념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발렌타인데이부터 시작해서 블랙데이, 빼빼로데이 등등등. 이런 기념일들이 상술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평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연인이 아니라도 이런 날을 핑계 삼아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심도 표현하고 함께 기분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죠. 네, 장미꽃 향기만큼 기분 좋은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날씨가 한층 더워졌어요. 그쵸. 여기도 많이 더워요. 그리고 장미꽃이 피는 5월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로즈데이고. 그렇습니다. 장미를 좋아하시나요? 장미보다는 꽃을 다 좋아하는데 음. 저는 특히 요즘 작약에 끌리더라고요. 작약? 네. 어떤 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좀 이렇게 동그랗게 풍성하게 피는 꽃인데요. 네. 꽃잎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꽃이랄까? 네. 그렇군요. 꽃 색깔은 뭐 흰색도 있는 것 같고 연핑크색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장미는 그 색깔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쵸. 뭐 빨간색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잖아요. 아, 카메라가 네, 넘어졌군요. 카메라가 떨어졌어요. 아, 네네. 저런 장미꽃 얘기하지 말라는 건가요? 돌발 상황이 발생되는 참 안타까운 바람이 부는 건가? 네, 여튼 그렇군요. 여튼 생방송 중에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씨는 혹시 그 맡아본 꽃향기 중에 이런 향기가 제일 좋았다 이런 거 저는 이제 있었어요? 아카시아 향이 아주 화려하고 좋죠. 지금도 한창 필 때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런 걸 궁금해한대요. 보통 이 어정쩡한 날 있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좀 네. 뭐 춥지도 않고 이럴 때는 차의 창문을 좀 열고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차의 창문을 열고 가면 이제 아카시아 향이 나는데 네. 그럼 아카시아 향이 곳곳에서 나진 않으니까 아카시아 향이 나는 그 도로 네. 어떤 도로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봐야 네, 그런 보려고 걸 좀 해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꽃을 주는 날 바로 기념일이죠. 네. 기념일에 대한 추억 없어요, 오키 씨는? 기념일에 대한 추억. 성년의 날 그럴 때. 예. 그때 장미 20송이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았어요. 받았다.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요. 8년 지났다고 그 감을 받았다니. 네,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네. 그때 그런 거 받아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바닥에 네. 받게 돼가지고. 당시에 사랑하시는 분이었군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기념일에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준 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서프라이즈한 선물이나요? 아무런 연락 없이 선물을 보내는. 그런 게 바로 좋아요. 갑작스러운 선물. 아무런 연락 없이 보내는 선물. 뭐였는데요? 그게 내용물도 케이크. 중요한데. 케이크. 네,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아무 날도 아닌데 막 케이크도 받고 싶고 꽃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아무 날도 아닐 때도 좋지만 뭐 어떤 날이든 그 날을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 갑작스럽게 뭔가 배달이 오면 오키 씨 좋겠죠? 그렇죠. 굉장히 역시 여자는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코너 소개해야죠? 네, 오늘은요. 오늘은 먼저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오늘 5일차입니다. 5일차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보 톡톡에서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옥씨, 청취자들이 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r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권순철 홍옥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 첫 코너입니다.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문화홍보부 이광영 씨 전화 연결해서 대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귀에 익을만 하죠. 네, 나오게 되니까. 네. 안 그래도 우리 반갑습니다. 담당 작가님께서 왜 이렇게 방송을 잘하냐. 맞아. 네. 아니에요. 권순철을 빼고 이광형 씨를 DJ로 쓰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서. 약간 MSG를 치긴 쳤는데요. 지금도 막 그냥 막 떨리고 이렇게. 더군다나 두 분이 꽃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더더욱 마음이 좀 설레고 어디론가 가보고 싶고 어떻게 이런 또 느낌 드는 거. 가족에게 좀 꽃 선물을 좀 해볼 계획을 좀 세워주셨나요? 어떻게? 저는 원래 꽃 하면은 네. 이 라일락 꽃을 좀 좋아합니다. 이 라일락 꽃이 올해 향기가 또 아주 멀리 퍼지잖아요. 네, 그죠, 은은하죠, 그죠. 진짜. 네. 그 교정에 퍼지던 라일락 네.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어느 누군가를 아니야 여기까지 나가면 안 돼. 예. 그래요. 스포츠와 꽃 왠지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네. 어울리는 얘기처럼 스포츠 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어제 경기 결과 금메달 소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메달 소식도 나왔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 날이 날이니만큼 뭐 어제는 그래도 좀 비교적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제 나흘째 경기 결과를 좀 보면은요. 육상 남자 200m 오태일 선수가 5위를 차지했고요. 남자 투창의 결승전에 배유동 선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능력의 사람이고 의지의 인간인데 이분이 말이죠. 그렇죠. 부상 대단한 푼. 분이에요. 네. 51세. 51세고 부상도 연세에. 입으셨는데. 예. 자, 유도 여자부 57kg 서하나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금메달 나왔습니다. 이제 70kg의 박하영 선수 아쉽게 은메달, 그리고 66kg의 박종석 선수 동메달, 그리고 60kg의 이민재 선수가 16강에 오르는데 그쳤네요. 네. 네. 그 역도 마지막 날 남자 110kg 그 이진우 선수가 5위를 기록을 해가지고 역도는 이제 다 경기가 마쳐졌습니다. 또 쇼다운도 어제 마지막 날 경기 있었는데요. 네. 여자 13, 4위전이 있었는데 여자 13위 우리 한국 선수들끼리 이제 네. 그 대결을 펼쳤는데 네. 이경화 선수가 13위 그리고 김춘매 선수가 14위. 네. 남자 김정민 선수는 어제 권순철 선생님이 응원을 했는데 아쉽게 14위. 14위. 네. 그 김정빈 선수 그리고 네. 18위가 정경모 선수 네. 이렇게 차지를 했네요. 네. 네. 수고들 많으셨고 네. 자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예선에 한동호 선수 출전을 했는데 예선 3위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네. 네. 자 템핑 볼링 볼까요? 혼성 더블에서 이 고영배 선수,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김판권, 이은경 선수 은메달, 혼성 더블 김정훈 선수, 배진영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를 했네요. 네. 댐핀 볼링 아주 성적 좋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오늘 좀 뭔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네. 또. 네. 자, 체스 3라운드 여자부 이창숙 또 남자부 정성윤, 서인호 선수 이렇게 세 선수는 어제 승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종합 전적을 보면은요. 이창숙 선수 3패, 정성윤 선수, 서인호 선수 1승 2패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체스 첫 출전이고요. 네. 이제 막 국가대표 꾸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이 예, 보입니다. 자, 축구 B1 한국 경기 어제 없었고요. 예. B2는 일본하고 했는데요. 아쉽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첫 그런데 골이 들어갔는데. 3대1로 아쉽게 역전패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 골볼은 체코에게 8대4로 졌고 네. 호주와 한국
제가 여기 경기장에 가서 봤는데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2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메달 현황을 보면은요. 1위는 러시아 단연 선두입니다. 금메달 31, 은메달 22, 동메달 19, 그리고 이란이 14, 넷 10, 네. 우크라이나가 13, 16, 또 일본이 넷, 7, 넷 이렇게 해서 4위고요. 네. 네. 터키가 넷, 5, 9 해가지고 5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제 금메달 2개 따가지고요.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네, 이제 10위권에 들어왔는데 오늘 조금만 더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상당히 더운 날씨에도 네.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소식 들으니까 저도 힘이 네. 나고 네. 여러분들도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들 해주고 있고요. 또 예. 나머지 경기도 잘 치러야 되는데 내일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경기 일정 좀 살펴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종료된 역도 쇼다운 경기 빼놓고 모든 7종목의 경기가 오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육상 그 남녀 800미 예선, 또 남자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200m, 또 결승 100m 결승도 있게 되는데 여자도 역시 뭐 원반 또 200m 결승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유동 선수가 네. 또 배유동 선수가 투원반에 네. 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상 투혼 이게 주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투혼반이.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잠실 학생체육관 유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자부 73kg, 81kg 그리고 여자부 52kg, 70kg 이상인데 아쉽게 명단이 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명단을 이제 오늘 저녁에 해서 내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선수가 분전하고 네. 있는지 그리고 탄천 종합운동장 수영 뭐 10시부터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종목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양 호계체육관 템핀 볼링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네. 혼성 3인팀 또 혼성 B2, B3 경기가 오늘도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동환, 김정훈, 박혜숙, 김판권, 고영배, 박태환, 이윤경, 이영태 선수가 네. 출전하게 자랑스러운 됐습니다. 국가대표의 명단입니다. 네. 자, 체스 4라운드 이창숙, 서인호, 정성윤 선수 오늘 4라운드 펼칩니다. 좋은 그 성적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송파 여성 축구장의 축구 B1 조별 예선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난 12시에 한국과 조지아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네, 결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잠실 실내체육관 10시에 이탈리아하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장충체육관 남자 골볼 조별 예선전 오늘도 계속되는데 10시에 한국과 멕시코 경기가 있었고요. 네. 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오후 2시, 오후 2시에 한국과 알제리 경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경기 일정 알려주셨는데 이제 중계 방송을 좀 안내해 주셔야겠죠. 간단히 볼까요? 네. KBS 제1TV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55분까지 네. 어제 우리 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유도 남녀 57kg, 70kg, 60kg, 66kg 이 준결승전과 결승전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고요. 네. STN에서는 지금 그 남자 골볼 경기 한국 체코 녹화 방송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이란 녹화 방송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부터 남자 골볼 B조 호주와 캐나다 요것도 역시 녹화 방송인데 네. 육상 오후 3시부터 육상 남자 100m, 200m 결승 그리고 유도 여자 52kg, 70kg 이상 또 결승전 또 남자 73, 81kg 결승전은 아마 이 STN을 시청하시면은 생방송으로 같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네. 이야기도 다 잘 들었고 중계방송 일정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광영 씨와는 저희 월요일에 연결 또 다시 해서 이제 네. 폐회식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유도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왜요? 어떤 거요? 유도의 이 서하나 선수가 네. 우리 이 서울 세계 시각장 경기도 첫 금메달을 안겼는데 네. 이 선수 원래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네, 이 선수 되게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나갔고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는데 네. 결국
어렸을 때 사고로 좀 다친 눈 네. 그게 좀 악화가 되면서 아. 작년에 은퇴를 하고 올해 시각장애인 유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올해 세계대회 오픈 대회를 우승을 했고요. 오. 그리고 네. 놀라운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전 경기를 한 판으로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요? 네. 오. 전 경기 한 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선수. 그러게요. 네. 진짜 우승을 그냥 행운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원래 실력이 실력으로. 있던 선수네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중계를 봤는데 그제 너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대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 선수들의 힘을 이기고 기술로 네. 발목 받치기라는 주특기가 있는데 네. 그걸로 한판 승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박하영 선수 은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는 국제대회 첫 출전이래요. 네. 첫 출전인데 2위에 기염을 토한 첫 그런 출전이면은 나이도 굉장히 어릴 것 같은데. 네, 나이도 어린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한아 선수 28살로 확인했는데 박하영 선수는 나이를 확인하지 못했네요. 저도 아무튼 이렇게 뭐 좀- 유망하겠죠. 네, 유망주인데 예, 어쨌든 국제대회 첫 국제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거 대단한 그렇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뒷이야기도 좀 해드렸는데 이쯤에서 우리 또 들어봐야죠. 자, 이민석 씨와 김신지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순간 이곳에. 이 순간 이곳에 너와 나 우리 하나 되어 모두 함께 넘어가 큰 세상 향해 두 팔 벌려 이 순간 서로가 함께 우리 하나 되어 날개 활짝 펴고 세상 향해 외쳐 가슴 뛰는 순간에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빛이 되어 밝게 빛내고 싶어 시작해 꿈을 펼쳐 느껴봐 가슴에 그렸던 더 큰 꿈을 끌어안고서 나가자 이 순간 너와 나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벽을 넘고 손 모아 함께 달려가자 조금씩 다가가 함께 서로 하나 되어 가슴 활짝 펴고 세상 향해 외쳐 가슴 뛰는 순간에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빛이 되어 밝게 빛내고 싶어
네,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못 전해드린 소식이 있어서 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폐회식을 오늘은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등록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경품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경품이 25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1등으로 준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노려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상의 소리 진행. 그래요. 네. 근데 자, 수철 씨는 안타깝게도 개회식 네, 때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다 비껴가더라고요. 네, 손톱깎이 200개 주는데 그것도 못 받았다니.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진행해봐야 되는데 천상의 소리 저번 주에 우리 모교에 네.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네네. 합주부 이야기. 참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오르더군요. 합주부 얘기하면 참 할 제가 얘기가 이제 많은데. 네, 색소폰을 배웠거든요. 네,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불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잘 불 것 같다는 건 왜? 외모가. 입술 때문인가요? 네, 뭔가 이렇게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합주부 얘기하면 참 한도 끝도 없는데 합주부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시간이 나오면 또 일화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자, 천상의 소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서울매학교 합주부 2부입니다. 봄꽃보다 따뜻한 서울매학교 학생들의 합주를 즐겨보시죠.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봄이 좋은 이유는 꽃이 있기 때문이고 꽃이 있어 좋은 이유는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잘 어우러진 음악은 듣는 즐거움을 줍니다. 봄꽃보다 따뜻한 서울매학교 학생들의 합주로 오늘 천상의 소리 마음껏 즐겨볼까요? 네, 지금은 서울명학교 관악합주단 학생들의 개인 연습 시간입니다. 악기별로 외부에서 전문 강사 선생님이 오시는데요. 그럼 학생들의 연습 모습 잠깐 들여다볼까요? 네, 듣기만 해도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지휘를 맡고 계신 우리 최민준 선생님으로부터 합주부에 우등생 3명을 추천받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름이랑 나이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악기 소개 좀 해줄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합주부에서 트럼본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최성모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네, 반가워요. 저는 지금은 일단은 바이올린이랑 플룻을 배우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이고 강여경이라고 합니다. 네, 여경 학생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합주부에서 클라리넷 주제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권혜지입니다. 네, 새 학생 모두 반갑습니다. 인터뷰 전에는 막 웃고 까불고 그러더니 바로 마이크 대니까 조용해지고 조신한 척 하는데 네, 해맑고 아주 밝은 친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 하고요. 아저씨가 궁금한 얘기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합주부 담당하시는 우리 최민준 선생님이 합주부에서 실력도 있고 연습도 안 빼먹는 우등생이라고 추천하던데 세 분을 정말 그런가요? 글쎄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 우리 여경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글쎄요. 플룻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고 연습을 저는 잘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 혜지 학생은? 추천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글쎄요,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다들 관악기를 연주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관악기를 연주하면 입술이 아플 것 같아요. 아저씨가 보기에는.
특히 클라리넷, 해지, 그러니까 아레미스를 물고 마우스피스를 고정한다고 하던데 어때요? 처음에는 좀 힘들죠. 아프지 않아요? 하다 보면 안 아파요. 얼마나 하면 그런 통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럼 아까도 열심히 했었네. 양심에 찔리지 않았겠네. 그죠? 맞아요. 우리 학생, 혜지 학생 말만 그랬지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통증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최성모 학생은 어때요? 똑같이 통증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돼요? 그 어느 악기나 그냥 안 힘든 악기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모두 다 그냥 어떤 힘든 점이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악기별로. 네, 우리 성모 학생은 굉장히 의젓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악기 하나를 익히려면 그 정도 통증은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감수하고 싶진 않은데요. 네. 있다는 거죠. 사실인 거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정정할게요. 감수하지 말고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아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소리가 끊기지 않게 연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악기를.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나요, 특별히? 우리 누가 대답해 줄까? 우리 여경 학생?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이 악기에만 파고든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모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뭐 노하우가 필요 없다. 무조건 시간, 무조건 노력. 뭐 그렇죠. 일단은 연습이라는 게 다 목표하는 거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새 학생의 대답을 듣고 있자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왜 특별히 새 학생을 우등생으로 추천했는지 알 수 있네요. 네, 뭐 특별한 요령, 재능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고 충분히 악기와 시간을 나눈다면 실력은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저씨의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우리 여경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작곡가 하이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당연하죠. 네. 하이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사람 성격이 되게 좋아요. 만나봤어요? 아니요, 근데 전해지는 얘기들도 있고요. 음악도 되게 부드럽고요. 그 사람이 고전주의 시대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음악이 대체로 다 이제 듣기가 편해요. 우리가 보통 듣는 이제 모차르트 음악, 옛날에 이제 저 지하철에서 나왔던 음악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냥 하이든 음악이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 전화 연결음 라라라라라 하면서 시작했던 라라라. 네, 그 중간에 그런 것도 들어가죠. 이제 그런 음악들을 만든 게 하이든인데 실제로 이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얘기해줘요. 이 음악은 사실 하이든 작품집에만 속해 있는 하이든이 만든 음악은 아니에요. 하이든 제자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안 만들면 출판이 안 됐던 거죠. 출판이 안 되니까 하이든 제자를 이제 하이든이 도와줘서 작품집 3번에 5번째 곡으로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하이든이 나중에 밝혔어요. 이 곡은 내가 작곡한 곡이 아니라 그 제자가 썼다고, 이 아름다운 곡을 썼다고 밝힌 참, 저 같으면 그냥 이건 내 거다 하고 차지해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이든의 음악도 좋지만 그런 하이든의 그 솔직한 면이 우리 여경 학생의 마음을 흔들었구나. 네. 우리 여경 학생은 인터뷰 전에 재밌고 유머스러운 줄만 알았는데 음악 얘기를 들어가니까 아주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네요. 네, 덕분에 하이든의 에피소드를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는데요. 그런 재미난 얘기를 알고 있으면 음악을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악기가 플루트잖아요. 맞아요? 네.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그냥 제가 원하던 게 잘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되게 작게 만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게 공부할 때도 그렇고 다 작게 세워놓고요. 일단 큰 목표를 하나 잡고 그 목표를 되게 세분화해서 또 작은 목표를 하는데 플룻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너무 행복해요. 바이올린도 플룻도 전부 다 그래요. 바이올린도 하고 있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주 의문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도 바이올린이 더 좋아요? 플룻이 더 좋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슬픈 때는 슬픈 곡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흐라는 그 유명한 작곡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작곡가가 이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4번이었나? 거기에 5번째 곡으로 샤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3분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짧은데 그거 혼자만 막 혼자 튀려고 그랬는데 10분 몇 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을 들어보면 슬퍼요. 그런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하이든 뭐 현악 사중주 같은 걸 들어보면 되게 웃긴 것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재밌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해야 되나요? 플루트 좋지만 바이올린이 더 좋은 이유는 사람의 감정을 좀 더 깊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네. 영희 학생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점점 매력에 더 빠져드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음악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희 학생 인터뷰 고마워요. 아, 네, 저도 감사했어요. 네, 이번에는 왠지 약간 상남자 같은 분위기? 우리 성모 학생 한번 만나볼게요. 자, 성모 학생 트럼본 하죠? 네. 네, 서울 맹학교를 찾아오다가 점자 벽화가 가득한 담벼락을 보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적어놓은 좋은 글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우리 성모 학생이 적어놓은 걸 봤는데 어떤 말을 써놨는지 기억해요? 네, 대략 기억나요. 네, 들려주세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고 그거 단지 시간이 200원, 300원 더 걸릴 뿐이다. 이런 비슷하게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모 학생이 이렇게 써놨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다만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이게 몇 살 때 쓴 거예요? 제가 11살 때였을 거예요. 아마 11살, 12살? 기억 안 나는데 그쯤이었어요. 정말 그 나이에 이 얘기를 이해하고 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실명을 7살에 중도 실명을 했는데 그냥 집에서부터 계속 뭐라 해야 될까? 그걸 각인시키듯이 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그런데 장애인이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장애인이라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왔는데 뭐 그게 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들었긴 해도 어떻게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좌우명처럼 그냥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커가면서 하나의 좌우명 굳어가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이해하고 확장하는 것 같긴 한데 당시에도 충분히 그 어떤 의미나 뜻을 생각하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썼던 거죠. 예. 우리 아까 여경 학생도 그런데 성모 학생도 상당히 생각이 깊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모 학생이 쓴 그 글귀 아저씨도 이제부터 좌우명으로 한번 새겨볼까 해요. 그래야 되죠? 아니 더 남들보다 빨리 하셔야죠. 더 200 걸리면 어떻게 하죠? 한 방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모 수영까지 한 체력을 겸비한 우리 트럼본 주자인데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해야죠. 네, 쿨한 학생입니다. 들려주세요. 네,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대단하고 악기 실력도 대단하고 또 유머 감각도 대단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학생은 바로 권혜지 학생입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지 학생, 그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고 난 후에 음악에 관심이 생겨서 합주부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 아저씨가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합주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중1 때 제가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요. 클래식 음악 방송까지 접하면서 중3 때 이제 방과후로 클라리넷과 플룻을 시작했고 고1에 이제 클라리넷 주자로 합주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구나. 또 우리 혜지 학생 클래식 방송을 그렇게 즐겨 들어요? 네. 와우, 주로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듣나요?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이요. 아저씨도 그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새벽에 하지 않아요? 오후에 했다가. 네, 오후에 했다가 새벽에 하고요. 그러면 주로 언제 들어요? 주로 평일은 가끔가다 오후에 몰래 듣고요. 진짜 제대로 듣고 싶을 땐 새벽에 듣고 주말은 여유 있으니까 그땐 오후에 본방송 듣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금 질문한 이유가 그 클래식 방송하는 시간에 2시부터 4시면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그럼 대부분 새벽에 듣는다는 얘기인데 새벽 3시까지 그때까지 깨어 있으면 졸리지 않아요? 다음 날? 그래서 몇 시간은 좀 자다가 일어나죠. 몇 시간 자다 일어나면 다음 날 수업에 지장 없어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네, 우리 혜지 학생 클래식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 요새 어떤 곡들에 꽂혀 있나요?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음악도 좋고 자주 듣는 음악 중에서 얘기해도 좋고요. 제가 자주 듣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이고요. 방송으로 접한 곡은 베토벤 교향곡 7번. 그렇구나. 자, 클래식 음악도 듣고 또 관련된 책도 많이 읽는다고 하던데 앞으로 혜지 학생 꿈이 참 궁금해요. 제가 중3 때 의아해서 말한 건데 지휘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지휘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왜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제가 눈은 안 보여서 지휘하는 모습은 못 보지만 이렇게 박자를 맞춘다는 게 이게 신기하고 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혜지 학생 좋은 연주자가 되길 바라고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대신할래요. 오, 우리 영영 학생이?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악기랑 친해지는 법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애청자들한테. 네. 일단 악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피아노도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악기에 이름을 붙여줘요. 제 바이올린은 윌리고 플룻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공개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제 대중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악기와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기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다? 네. 그리고 살짝 어렵지만 클래식 음악도 듣고 아니면 가요도 좋아요. 가요도 들으면 이거는 뭐지 하면서 이게 무슨 악기지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 혜지 학생처럼 너무 좋아해서 새벽에만 듣지 않는다면, 그죠? 네? 저 가끔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유쾌하고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식이 많은 우리 새 학생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마워요. 여경 학생이 천상의 소리 애청자께만 들려주는 악기와 금방 친해지는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아까 트럼본 연주하는 최송모 학생과 잠깐 얘기했었죠. 서울 맹학교를 둘러싼 담장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학생들의 점자들이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매번 얼마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핑곗거리를 찾으려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막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들고요. 시각장애인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하모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천상의 소리 아주 재미있게 정말 진심으로 재미있게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목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과 정보들을 드려요. 네,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생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정보 톡톡 시작해 볼까요? 순철 씨는 네. 평소에 환경 보호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저는 말이죠. 네, 항상 머릿속으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머릿속에 관심이 있으면 된 거죠. 지구가 많이 아프대. 지구야, 괜찮니? 하고. 걱정만 해주는 건가요? 걱정만으로도 얼마나 해주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쓰레기 막 아무데나 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낫죠. 저 그래도 쓰레기 가방에 넣어 다녀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 쓰레기. 쓰레기를 집에 버린다. 또. 그거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테인레스 그 텀블러 좀 사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네. 스테인레스가 안 새고 좋거든요. 그죠. 무거워. 무거워요. 네, 가방이 이게 또 전 무겁지 않습니까? 항상 노트북을 좀 들고 다니고. 네, 저는 못 들어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을 싸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좀 힘들죠. 그래서 좀 뭘 그냥 사? 말자. 네,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하려면 솔직히 좀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부지런해야 되고 좀 무거워야 된다. 네. 사실 뭐 플라스틱 컵 이런 것도 환경 보호에 좀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테인리스 컵 이런 것도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오키 씨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분리수거. 네. 분리수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이나 우유 꽉 같은 거 있으면 다 씻어서 버리거든요. 네. 그냥 버리면 왠지 찝찝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KTV 라디오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리고 오키 씨가 환경 보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환경 부분에 일조하는 부분.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저희 다 차가 없어요, 다. 어떻게 이렇게 다 차가 없지? 다 차가 없고 걸어다녀요. 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의 쓰레기통도 일반 쓰레기용과 재활용용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환경에 실천하는 제가 쓰레기를 다 버리거든요. 그렇게. 미안합니다. 자, 또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오키 씨? 네,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에너지를 절약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혜택이라. 에너지를 아끼면 혜택보단 불편이 이제 따르는. 그렇게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네,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뭐냐면 바로 에코 마일리지입니다. 에코 마일리지. 이게 마일리지 하면 뭔가 비행기나 기차에 사용될 것 같고 막. 하여튼 점수 아닌데 점수. 그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죠. 거리. 이런 게 떠오르는데 마일리지 이거 혜택인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어떤 혜택일까? 에코 마일리지. 에코 마일리지는 합성어인데요. 네. 일단 에코는 친환경이라는 뜻이고요. 네. 마일리지는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친환경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역시 거죠. 좋은 의미네요. 굉장히 좋은 의미고 친환경을 쌓는다. 어떻게 쌓을 수 있나? 이 정보 톡톡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어요. 네, 먼저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절약한 만큼의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서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말이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거 절약하면 그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뭘 썼는지 이거 개인정보 아닙니까? 개인정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네.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네,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에코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요. 가입을 일단 해야 되는군요. 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에코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네. 카드는 신용카드도 있고요. 체크카드도 있고 멤버십 카드. 멤버십 카드도 있어요. 원하는 종류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양하네요. 네. 자, 그래요. 우선 그럼 카드가 좀 필요한 거고 네. 여러 종류로 좀 발행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신용카드 또 멤버십 카드, 체크카드 본인이 뭐 편한 만큼. 편한 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음. 그다음은 뭡니까? 그 홈페이지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전기, 수도, 가스에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아, 그거 어떻게 알지? 고객 번호? 이거는 그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 도시가스나 전기 그 네. 전화해서 고객 번호를 따야겠네요. 아니면 그 설치 장비에 있지 않을까요? 아, 맞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네. 설치 장비에도 고객 번호 있어요. 네. 이 고객 번호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가 가능하다고 그래, 합니다. 가능하죠. 네, 예.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어떻게 비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 썼으면 아꼈다. 뭐 네. 이 정도 썼으면 안 아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전기나 수도나 가스의 6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과거 2년간의 사용량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 응. 그래서 2년 동안 사용한 것보다 6개월 동안 사용량이 10% 이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네.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내가 포인트를 쌓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아끼지 이런 생각을 한동안에 아껴지면 이제 쌓아지는 이런 방식이 되는 그런 네. 거네요. 그냥 평소에 좀 쓰는 것보다 조금 덜 쓴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6개월 동안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쌓아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에코머니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죠? 포인트는 사용을 해야 되죠. 네. 쌓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네. 먼저 기부를 할 수 있고요. 기부. 어. 야, 좋다. 포인트로 기부를. 네. 그리고 카드 포인트로 적립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제품. 야, 그리고 좋다. 이거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지방세 납부나 아파트 관리비로도 차감할 이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알뜰하게 또 이 포인트로도 네. 공과금을 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요즘 이렇게 생활의 달인 이런 거에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에코 마일리지로 이렇게 뭐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 이러면 굉장히 다른 주부님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죠.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에코 마일레이지 쌓는 방법 이런 걸로 또 블로그로 좀 통해서 이렇게 정보 알려주시는 분들도 그쵸.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누구누구 마음 이러면서 맞아. 그런 거, 요새 그런 거 인기더라. 누구누구 맘 이렇게 영재맘, 성원맘 이렇게. 예. 자, 에너지 절약에 조금만 신경을 좀 쓰면 네. 돈을 버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oney.co.kr에서 그거 확인할 좀 수 풀어서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에코머니. 네, 에코머니가 스펠링으로 풀면요. ecomoney.co.kr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의 생활정보 톡톡 이렇게 마치는데 오늘 방송 좀 정리를 해보죠.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얘기도 해봤고 네. 천상의 소리도 들어봤고 재밌게 들어봤어요. 오늘 천상의 소리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가장 즐겼던 라디오 프로가 뭡니까? 명현주 명음반이다. 그거 굉장히 좋았어요. 오기 씨는 가장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가 뭐죠?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겠죠. 근데 전혀 색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네, 명현주 난 이름을 얘기하는 명현주의 뭐뭐뭐요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명현주 명음반. 야, 좋은 방송을 그것도 새벽에 듣는다. 참 감수성 풍부한 아이예요. 이게 바로 순철 씨 후배의 위험입니다. 아, 네, 그래요? 이 정도예요. 그 서울맹학교가. 다른 학교 사람들이 화내. 그렇죠. 자, 이렇게 또 오키 씨하고 주 4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내일 쉬는 시간이네요. 내일 쉬는 날인데 네. 내일 쉬는 날 뭐 할 겁니까? 내일은 전집이요. 순철 씨는요? 너 집 방송국 집 방송국이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바쁘잖아요. 아, 네, 저 방송국 가요 내일도. 네. 아, 그래요? 네, 서울에 있는 거. 네, 방송국 가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계획 좀 잘 세우셔야 되겠어요. 네, 또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폐회식 네. 실황을 네. 또 포피 채널에서도 녹음 중계 방송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KBIC로 생중계. 네. 근데 놓치셨어. 네. 그러면 포피 채널 오전 11시쯤 틀어보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편성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자, 오키 씨도 주말 잘 보내야죠. 그쵸? 순철 씨도 잘 보내시고요. 네. 5월 14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날개 활짝 펴고 세상 향해